안녕하세요. 른 초반에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아이와 둘만 지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의 가정을 가져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색한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이 평화롭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와 둘이 있는 우리 가정이 너무 좋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끝도 없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상황보다 현재 상황이 아이에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많은 졸업했을 뿐이에요. 저도 전부터 꿈이라는 게 있지만 세상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맞추는 것이 요즘 들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바라며 저를 고생시켰던 남편은 가끔씩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술에서 깬 남편은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싹싹 빌었고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믿어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저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긴 뒤에는 이제 아가를 걱정하면서 참고 견디자고 기대했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린 아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독립합니까? 추이츠가요. 부모로서 살고 있을 때 아이들을 기를 때 늘 미죽 생각이요. 그동안 제가 혼을 하게 된 건 그런 생각이어요. 여러 부모 예제 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 간압진 늘 미조하는 생각은 사르게 이룰 버려이지 않아요. typeless. 부모의 공백을 완전히 메꾸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가 재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고려한 적은 있었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제안도 모두 거절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싶었던 저는 시간이 더 여유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미국 교포 출신의 사장님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미국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사장님은 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고 직원들과 허물없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장님이라 그런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도 유독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선희 씨, 다른 걱정은 없어요. 혹시라도 아이 문제로 걱정 있는 거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주세요. 싱글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신경 써 주시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오기 전보다는 충분히 좋아졌어요.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이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도움과 배려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사장님에 대한 감사함만을 느꼈을 뿐이었어요.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놀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심장이 뚝뚝 내려앉은 채 서둘러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은 택시가 거의 없었고 차도 잡히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며 초조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사장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선희 씨, 어서 타요. 택시가 지금 없어요. 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태워줄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폐가 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 걱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염치 없이 사장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덕분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 정원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있었지만 너무 놀랍기에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병원을 나가려는데 한참 전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그때까지 남아 계셨어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 선희 씨, 차도 없이 왔잖아요. 아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내가 데려다 주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나 안 바쁘고 직원들 돕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날 이후 아들 일로 경험 없던 저를 끝까지 도와주신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저는 보답을 하려고 따로 식사 대접을 하게 됐고 가볍게 술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모습이라 걱정 하나 없이 자랐을 것 같았던 사장님께서 이 사실은 미국 내 한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었던 고아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부모 얼굴도 모르고 머나먼 미국까지 입양을 갔던 사장님은 한인 가정에 입양되며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었지만 자라면서 양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되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외롭게 지내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떠나며 그 후로 혼자 삶을 개척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입양에 여러 번 버림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죠. 그러나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사장님은 혼자 자수성가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했어요. 선희 씨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건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이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 아이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선희 씨가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이를 많이 생각했어요. 또 선희 씨를 도와주고 싶었죠.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지만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와도 헤어져야 했던 사장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게 신경이 쓰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며 미국에 있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장님의 아들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또한 사장님을 안쓰러워졌다 하니 연민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거기다 저와 이혼 경험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더 많은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서로 비슷한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어느새 서로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자연히 서로 끌린 것인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좋은 생각을 함께 합니다. 감정으로 만나 잘 지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참 잘해줬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정훈이는 자신에게 다정한 남자를 무척 좋아하고 지켜왔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전 남편과는 달리 저와 제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남자친구를 좋게 봤답니다. 너 아직도 에릭이랑 재혼 생각 없니? 아니, 창원이랑 벌써부터 허물없이 지내고 친자식처럼 챙기는 걸 보면 아빠 노릇도 잘할 것 같은데 정이도 무척 따르고 말야. 이거 왜 그렇게 합치게? 그래, 재혼은 무슨, 나는 재혼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아마 에릭도 그럴 거야. 그 사람이나 나나 크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들겠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로 만족해요. 저 아들 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내심 결혼을 기대하며 저를 보셨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재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입장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의 만남이 길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 선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나 자신 있어. 애게 좋은 남편이 돼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말해주니 기쁘고 행복했지만 처음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이라므로 뜻하던 바를 나타내는 말을 눈앞에서 들으니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가 되었어요. 받게 되자 단지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제가 외롭지 않도록 돌봐주지 않을까 희망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결혼한 뒤 저에게 약속한 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정은이에게도 저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영화에서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가 상상한 것과 조금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었지만 연애할 때부터 정은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삶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출장이 자주 있는 것을 알았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정도 사업차 해외에 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재혼이었던 남편을 무척이나 따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아쉬웠어요. 지난달에도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또 다시 출장이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당신에게도 우리 정은이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 너무 자주 집을 비워서 미안해. 대신에 돌아와서는 우리 선이와 정훈이에게 모든 시간을 사용할게. 그러니까 이해해줘.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또 가는 건가? 저도 남편의 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출장 중 집을 비우는 동안 저와 정은이에게 잘해주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남편이 자기 사업에 열정적이고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면서 남편이 이혼에 대해 미국 사람과 다르게 보는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이혼과 관련된 일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했어요. 이해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저와 정훈이 몰래 전화를 받으려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업무 전화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전화가 너무 길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남편이 통화하는 장소로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통화 중이었다고 해서 내가 들어왔다는 것에도 물론 놀랄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때부터 무슨 전화를 받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통화 내용을 엿보았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길래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싶었어요. 업무 관련 통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상대방이 한국말로 말을 걸면서 통화하는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업무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리암, 지금부터 한국어로 아빠에게 방금 했던 이야기 전부 설명해봐. 아이, 뭐가 어려워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서? 아, 부끄럽다고 하면 더 널지 못해. 그리고 아빠 앞에서 뭐가 어때? 남편이 통화하는 상대가 친아들이라는 걸 확인했던 저는 방 안쪽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미국에 있는 아들과 화상통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숨어서 아들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정은이의 행복을 생각하느라 남편과 남편의 친아들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마친 남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얘기하고자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방 안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보고 놀란 채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다 내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길래 누구랑 통화하나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여자 관계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 싶어서 따라간 거고요. 그러다가 당신 아들과 통화하는 걸 보았지요. 엿듣게 돼서 미안해. 그렇게 대해줘서 고마워. 이해했구나.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야 했는데 혹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들었던 거고, 아니야. 나의 잘못이야. 나도 같은 입장이니까. 당신에 대한 걱정 없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신경 쓸 테니까. 그리고 이제 편하게 통화하자. 나랑 정훈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훈이한테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나랑 정훈이한테 리암 소개해주고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해. 당신이 우리 정훈이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나도 당신 아들 리아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선희,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 같이 마음 넓은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했어요. 당신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생각한 것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자고요. 이번 결혼은 분명 이전에 실패한 결혼과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남편과 잘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번 결혼도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목이 아프다고 하던 정훈이는 오후가 되자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를 얻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남편은 다시 사업차로 긴 출장을 간 상황이라서 끼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남편이 잦은 출장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조차 곁에 없다는 것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안내되어 있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어서 그를 보는 것이 놀랍기도 했는데 눈을 비벼봐도 남편이 응급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내 새끼가 많이 아파서 고민스러웠겠지만 잘했어. 많이 겁내고 아플 텐데 우리 리암이 참아주었어. 이제 빨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건넨다. 아, 잠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 리암은 괜찮다고. 상처도 심하지 않아. 드레싱도 받은 건가? 아, 그래. 걱정 마, 맞아. 나도 리암이 다쳤을 때 진짜 놀랐어. 이제 곧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마음 편안할 것이야. 혹시 갈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알겠어. 내가 빨리 가서 놀란 마음 진정시킬 수 있게 꼭 안아줄게. 박수, 아이들은 전부인 사이에서 나왔다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난이 확실해졌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 동남아로 사업차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랐지만 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의 자식이 서울에 있다는 건 정말 당황스럽고 더 신기한 일이었어.
놀라운 순간은 있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봤습니다. 가장 처음 생각했던 상황은 남편이 한국으로 아이를 초대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는데 그를 위해 추억을 쌓으려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 또한 이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또한 아이의 보호자였던 전 배우와 함께 있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보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아이 때문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전 배우가 놀라도 감정이 없는 사이라고 한다면 안아줄 수 있다고 했지요. 할까요? 굳이 꽉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전 부인 사이의 감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을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옆에 아픈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남편을 그냥 보내줄 수도 없어서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사라지려는 것 같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묻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 후에는 다시 아픈 아이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아들의 증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편도선염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치료를 받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액을 맞으면서 응급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식 일에 놀란 부모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병원 앞에서 남편과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 떠올라서 심란한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휴대폰으로 두 사람을 찍었는데 손이 갔어요. 휴대폰 안에는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몇 번이고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맞는지 아이가 맞는지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몇 번이고 확인했죠. 아니길 바랐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길 말이죠.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제 남편이 확실했고 남편의 친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어디서부터 어떤 일까지 거짓말을 했을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회복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재워놓고 집안 곳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죠. 집안 어딘가에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제외한 온 집안을 뒤졌고 그 결과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전 부인과 연락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부인과 연락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 관련된 고민이나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전 배우로 나 하는 대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화 곳곳에 사랑한다, 나,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추정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사진 파일이 가득한 폴더를 발견했는데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있어서요. 모두 전 부인과 친자식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는 남편이 전 부인과 이혼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옷이나 스타일 등이 모두 최근과 같아 보였죠. 결정적으로 사진 파일 이름이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후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심스러워서 휴대폰 달력을 확인했더니 남편이 사업 출장을 간다고 한 날짜와 일치했어요. 따라서 남편이 사업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전 부인과 아이를 만나러 집으로 갔던 거였죠. 언제부터 다시 전 부인과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노트북에 있습니다. 있는 증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전 부인과 다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했고, 이혼의 상처로 인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아픔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러한 배신에도 익숙해져 가는 것인지 충격과 슬픔에 빠지는 대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에서 전 부인과 다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찾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자녀와 전 부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전 부인과 자녀를 한국으로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에 있는 스케줄표에서요. 떡하네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미국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관광을 계획해 말이죠. 더 이상 남편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합의 이혼을 요청하면 되겠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말이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 부인과 합칠 생각이었다면 왜 나와 결혼한 후 나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 정훈이를 친정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들어도 될 만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제 앞에 출장을 다녀온 척하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근데 왜 문 앞에 그러고 있어? 내가 들어올 줄 알았던 거야? 설마 우리가 떨어진 동안 나 너무 보고 싶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짜 나 보고 싶었구나. 나도 그랬어. 당신, 우리 정훈이 진짜 보고 싶었다고 알았어. 에리와 내가 안아줄게. 날 안아주겠다고. 조금 전까지도 다른 여자 안았던 그 몸으로 날 안겠다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기게 좋았니? 나 속이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만나고 싶은 대로 그 여자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어. 왜 그래? 나 출장 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화내려면 무슨 일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고 해봐요. 왜냐하면 출장에 다녀왔다고 주장하지만 여행 티켓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가 아니면 거짓말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일 겁니다. 또한 당신이 한국에 있었고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면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즐겼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말이요. 아, 그리고 왜 지금 전처의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어떤 증거를 보고 의심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군데요? 당신이 아닌가요? 또한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제가 출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있었던 적이 있고 나는 아무 증거 없이 억지로 혹은 뭔가를 부렸던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노트북에서도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결혼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왜 아직도 변명을 하려는 건가요? 만약 이 사진들을 보여줘야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러자면 보여주세요. 여기 천장에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추궁했다고 생각해서 남편은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해 놓은 증거 사진들을 남편에게 던지자 마침내 남편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흩어진 사진을 보게 되어 몇 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 부인과의 만남을 인정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당신에겐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다 인정할게요.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맞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지내기 위해 정훈이에게 출장을 가는 소리를 듣고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초대해서 관광도 시켰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당신에게 말할게요. 아니, 왜 그랬어? 이렇게 금방 그 여자랑 다시 만날 거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당시에 나한테 전에 했던 이혼으로 상처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정원이도 상처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결혼하자고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사람을 공중에 붕 띄웠다가 이렇게 맨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우리 보고 뭘 얼마나 힘들어하라고, 얼마나 감당하라고 이런 짓을 해선. 나 당신 아직 사랑한다는 어머니. 그 여자 만난다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화만 내지 말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게. 뭐, 더 이상 뭘. 설명하고, 만약 그 여자를 만나면서 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그런 말에 당신 아들 때문에 그 여자와 만나야 한다는 변명을 하려는 거짓말을 하려는 것인가요? 내가 사진만 가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여자와 나눈 모든 대화를 확인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등 여러 내용들까지 확인했다. 단순히 왜 그랬는지 말해. 이동안 우리가 정한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은이에게 한 모든 것이 거짓거짓하지 않았나? 아이가 그것에 대해 물었어요. 선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정은이도 사랑해. 당신은 정은이도 나도 전부 진심으로 사랑한다. 또한 그 사람과 나의 아들까지도 사랑한다. 우리의 가족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게 내 진심이야.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그 사람들 중에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 선택은 두 가족 모두야. 이제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줘. 당신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선명히 당신한테도 말했지만, 나는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내 아빠와 엄마는 날 버렸고, 입양된 부모들에게도 결국엔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였어. 그리고 난 그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런 면에서. 당시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품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가족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결코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나는 마음먹었죠. 저와 같은 외로운 사람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나의 첫 아내 미니를 만나버렸어요. 미니는 부유하고 행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었죠. 결혼 후에 우리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행복하게 지냈죠. 그러나 제가 사하게 됨에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혼하지 않았죠. 당신을 만났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혼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게 사기를 친 거야? 나하고 정훈이는 다른 나라에서 외로운 당신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장난감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당신과 정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그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나 자신을 믿어. 선이야, 너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랑 함께한 동안 느꼈고 직접 보며 알았겠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같을 거야? 지금처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을 거야? 그리고 당신과 정은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줄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발전된 가족의 형태라고. 민희는 당신에게 좋은 동생 또는 친구가 되어 줄 것이고, 리아의 정은이는 좋은 형이 되어 줄 것이다. 나와 당신이 곁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정훈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은 가족이 생기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주는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좋은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확신해. 그러니 화는 이제 그만 내고 우리 대화로 가져가자. 풀어가자, 선이야. 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쓰러질 뻔했어. 그 정도까진 기막힌 걸 넘어서서 무섭기까지 했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어. 나와 내 아이에게, 그 여자와 그 아이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빠가 돼줄 거라고 하면서 다 같이 가족이 되자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 남편 이야기만 들어보면 두 집안이 멈출 것 같지 않았어. 자기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만 있다면 아내를 세뇌시고 더 만들 것처럼 보였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난 남편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 그래서 욕을 하면서 저와 함께 정훈이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미친놈. 야, 난 내가 이렇게 미친 놈이라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너 미친 거야? 아주 단단히 미친 거라고. 지금 세상에 어느 데 아내를 둘째 뜬다고 해. 그 여자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 내가 이런 미친놈인 걸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대고 너 같은 정신병자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랑 정은이 곁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런 이상한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이혼해줘. 난 정상적인 사람과 부부단 이 사는 삶을 바라니까. 나한테 당신의 미친 생각 강요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 선이야. 내가 말했잖아. 천천히 생각해봐야. 그렇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고정된 관념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이상한 건 없는 문화와 생활 방식이 펼쳐질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나라에서든 그리 행동했다고 했죠.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직 몇몇 나라에는 이러한 문화가 남아있고, 민희야, 아직 내 생각을 모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이해한 뒤 민희도 설득해줘야 해. 너도 외로운 사람이야.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해. 내가 말한 가족의 형태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응, 알았어. 지금 나와 같이 가자. 비키라는 헛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다. 무조건 내가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편이 진행을 방해하려 한다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이 사람에게 강하게 의지했으나 마지막엔 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기 시작했고 이로써 나는 초조해졌다. 이혼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간과 법적 부부인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라면 제 아들 정훈이는 그 사람의 자식으로 자라야 하는 거였죠. 어떤 식으로든 남편을 압박해서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우선 남편에게 연락을 통해 압박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소리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여자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지요. 남편처럼 똑같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하지 않고요. 미국으로 도망갈지라도 그 여자 덕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에게 직접 연락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뒤적거리다 발견한 주소로 연락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 연락에 대한 응답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사진으로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런 내용은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보통 스팸 메일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서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 차례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처음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에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100% 내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낸 내용을 거짓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제안했다는 답장을 받았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여자에게 영상통화를 제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그 사람과 메신저로 대화할 때 한국어로 하셨는데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남편과 결혼하셨나요? 이 서류는 한국에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이고요. 이건 제가 첨부한 사진에도 있는데 결혼.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네요. 첨부한 사진 말고 여기 앨범으로 이렇게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인데 날짜도 장소도 입은 옷도 모두 다르죠. 제 아들과 제 모습도 보이고요. 연애 때 사진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부 결혼한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충격적이라 괜찮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 지금 어떠실지 이해가 되니까요. 누가 놀라지 않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양쪽 모두의 남편과 아빠가 저 자신과 제 아이, 미니 씨와 미니 씨의 아들도 모두 사랑한다면서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것이고 이를 자신한다고 했어요.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더 많은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연애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업 때문에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걱정돼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늦게야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남편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죠. 죄송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을 보고 어떤 이유로 연락해 오셨는지 알아요. 저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정리한 것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나도 그 사람과 이혼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그 인간을 박살내고 싶어요. 아니, 박살내서 산산조각 낼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 인간이 선희 씨가 원하는 이혼을 순순히 따르도록 할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요. 그 인간이 하는 사업 전부를 우리 아버지에게 투자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아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서 투자를 당장 끊고 저가 선희 씨와 그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척해서 그 사람에게 협박한다면 아마 순순히 선희 씨와 이혼하겠다고 할 거예요. 선희 씨와 이혼하면 그 사람은 비자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니까요. 그럼 전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인간과 이혼해야 합니다. 그 인간에게는 사업, 재산,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까지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선희 씨는 그 인간과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상당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인간에게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든든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미니 씨의 말을 믿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씨가 연락해 왔습니다. 가족 문제 등 이야기하는 시기는 상관없이 미니 씨는 아버님께 상황을 알리고 사업 자금을 끊겠다고 한 후 이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남편은 제가 미니 씨와 연락했다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정은이에게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이혼할게.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비정상적인 삶에서 당신 빼고 행복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정신병자 놈과 대화하는 것도 이제 지쳐. 앞으로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말 있으면 서로 변호사를 통해 주고받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우리 정은이에게 접근하지 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정은이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겠어요. 그 인간에게 솔직한 내 심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넌 비겁한 놈이라고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면서 끝까지 선심 쓰는 척 행복을 찾는 척 하지 말라며 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합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는 정말 금방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칠 일도 몇 번 없었어요. 이혼 확정이 된 후에는 곧바로 미니 씨에게 연락했어요. 드디어 그 인간과 이혼했다고 이제 미니 씨도 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했죠. 그 연락을 끝으로 남편과 관련된 일은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요. 훌쩍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용서를 구하는 척을 했죠. 뭐야, 날 왜 찾아왔어? 선희,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나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 연애도 좋고 결혼도 좋아. 예전에 했던 생각과 말들은 모두 잊어버려. 선희가 나를 다시 만나준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모두 지울 거야. 왜 왔나 했더니 야, 내가 너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해? 너는 미니 씨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도 끊겼다고? 그걸 어떻게 설마? 선희가 미니 씨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데 가만히 두고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나도 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락했어. 미니 씨에게. 근데 너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 예전에 나한테 자수성가 있다고 말했지. 그것도 뻥이더라만. 내가 하는 미니 씨 아버님께서 자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며. 거기다 너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한 날 뭐라고 했어? 그때 선심 쓰듯이 말했지. 근데 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 미니 씨가 한국에 있는 나와 정훈이 존재를 알게 돼서 사업 자금으로 위협하니 그 돈줄 지키려고 나랑 이혼한 거잖아. 근데 뭐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야, 이 비겁한 놈아. 너 결국 돈 때문에 너 스스로 운치관을 포기할 것인가?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내 앞에서 외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 정신병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당신의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야. 이 비겁한 정신병자야. 넌 나 없으면 안 된다는데 이젠 미국에 갔어도 이혼할 일만 있을 뿐이니까 나한테 붙으려는 미친놈 여기서 빨리 꺼져.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 앞에서 떠나라고. 과거나 팔아먹는 정신병자 새끼. 제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인지한 그 인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미니 씨와 이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지금은 저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여성들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간략히 적어보자면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정적이나 신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예전의 속담처럼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사전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기길 바라는 말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사람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